정치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본색. 안녕하십니까? 백유찬입니다. 자, 다 들어봤던 이야기는 제외하고 정말 직격탄, 돌직구만 날리는 금요일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이미 제가 진행하면서 두 분의 명성이 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때문에. 네. 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께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두 분께 그냥 첫 질문으로 드리기 전에 분명히 또 주제 소개 안 하면은 박원석 의원님께서 왜 주제 소개 안 하냐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김나연 아나운서의 첫 번째 주제 소개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의 기행과 분란 수습입니다. 문자 파문의 후폭풍으로 여당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전국을 누비고 당원들을 만나며 장외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공개 저격에는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라며 응수했는데요. 한쪽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쪽은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패닉과 힐링의 차이, 함께 하시죠. 패닉과 힐링의 차이, 정말 두 개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태,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이 논란과 파장이 일파만파가 아니라 조파경파다. 조경까지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발표된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여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해서 화수목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 28%, 부정 62%입니다. 지금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설마 5자겠지? 38이겠지? 28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전 지역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무너졌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연령대에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직업에서 무너졌습니다. 박 의원님, 28%면 콕 집어서 그냥 대통령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망했다고 봐야죠. 망했다. 네. 이게 정권이 출범한 지 채 100일도 안 됐는데 네. 무슨 특별한 외부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소고기 협상 미국하고 잘못했다가 그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슈도 분명했고 전국적인. 네. 그리고 사회적인 저항도 조직돼 있고, 이건 일종의 이제 외부적인 악재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명박.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광우병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또 지지율 50% 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예. 약간 이제 페이스를 찾은 거죠. 신서민 중도시죠. 근데 지금 보면 무슨 외부 악재가 없어요. 예. 결국엔 대통령 본인과 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건,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심각하죠. 광우병 더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고, 이거는 국정 운영에 아무런 이제 중심이 없고 예. 대통령의 의제도 없고 예. 여당도 통치나 집권의 DNA를 잃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선거 전략과 통치 전략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선거 전략은 어쨌든 나와 상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또 선명하게 예. 그 선을 가르는, 접근과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집권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실정이나 통치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누적돼 있잖아요. 예. 중도층까지 광범하게 누적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다 흡수하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을 한 다음에는 통치는 넓고 깊게 해야 돼요. 넓고 깊게. 그러려면 집권 과정에 이 만들었던 최대 연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일종의 이제 뺄셈의 정치를 계속 한 거죠.
윤핵관이 두드러지고 예. 이준석을 내치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의 민심 위반을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무슨 도어 스태핑 이런 거 하면서 예. 스타일 관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통치에 관해서 어떻게 이 넓고 깊게 통치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예. 그런 목표와 또 이런 걸 관철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다. MB보다 더 못한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MB를 사면하려고 하는데 MB보다 더 못한다. 자, 송 박사님. 자,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내가 뭐 문제 있습니까?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특수부 검사 전문가 이보다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초전문가, 인류 전문가 다 데려다 놨는데 강기훈, 우모 씨 다 데려놨는데 왜 이런 겁니까? 그게 패착이죠. 아,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예. 능력 좋고 뭐 전문가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한 자리에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합합니까? 서로 내잘났다 하죠. 예.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있으면 좋아요. 적어도 이제 국정 운영에 공동 어떤 책임감,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예. 모습을 보이다 보니 저는 한편에서는 이 윤 대통령 지지율 지금 28% 부정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저만 심각한 게 아닌 게 이거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송 박사님 잠깐 말씀 이어가시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렸던 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심각하죠. 아, 그러니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외부적인 악재가 없다 하셨지만은 지금 외부 환경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환경이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더 힘듦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하는 모습이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고 또 당장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단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건데 저게 왜 문제냐면요. 25%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아,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져요. 예. 이게 심리학에서 우리가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노엘레 아시죠? 노이만 교수의. 아시죠? 그게 네. 뭐냐면은 4명 중에 1명이 나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25%라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25%.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급전직할 수 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저는 윤 저희 대통령이 일 좀 지지율이 걱정됩니다. 지금. 입틀막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지지층의 입조차 나 윤 대통령 좋아하는데 말을 못 라는 하는 사람은 거예요. 말을 못하는 분위기 입틀막이다. 때문에. 네. 그런데 박 의원님은 국회에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치기 직전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이유 이렇게 지지율이 꼬라박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본인이죠. 그 대통령 본인이 정권을 잡아서 임기 5년 동안 뭘 하겠다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손쉬운 그 수단들을 찾는데 그게 사정이에요. 전 정부하고 차별성을 어쨌든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반사 이익을 흡수하겠다. 근데 그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략입니다. 그건 통치 전략이 아니다. 아니에요. 물론 전 정부와의 차별화는 어떤 정권이든지 임기 초에 기하는 거고 예. 또 전 정부에서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예. 그걸 바로잡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만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고 대통령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가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나눠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대통령이 된 분들이 있고 네. 대통령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니, 후자가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네. 어. 전자가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아니,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이런 인물은 탄핵돼야 된다 하고 수사를 한 그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깝다? 검사만 했어야죠. 아, 검사만 했으면 되실 분이 예. 저는 정치를 하고 집권을 한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결과적으로 불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이게 검사의 일과 통치는 너무나 다른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검사의 일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면 이게 음. 법에 맞느냐, 뭐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 사실은 법에 그 맞는 적법하냐, 불법이냐로 구분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정치의 영역엔 그런 일들이 예. 많습니다. 근데 세상을 그 법의 잣대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법의 잣대로만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 일종의 이제 신종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비판받았던 게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예. 비판이 많았어요. 뭐 예. 조국 사태라든지 추미애 전 장관 그건 문제였죠. 소동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불복한 거라든지 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예. 또 블랙리스트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문제로 보시는 거죠? 수단을 가볍게 여겼어요. 잘못한 너무. 걸로 보시는 거죠. 그 예. 과정의 정당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쓴소리하는 집권당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고 쫓아내고, 예. 그다음에 이 경찰국 신설 이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 목소리 내는 경찰관들은 다 쿠데타고 예. 국기문란이고 노동자들이 경찰을 하나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 임금 삭감된 거 돌려달라고 파업하니까 예. 불법 점거만 딱 끄집어내서 문제 삼아서 공권력 투입한다고 위협하고 인사정책 거듭 실패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하니까 삿대질하면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보라 그러고 거기 불법이 있냐고 얘기하고 예. 이게 일종의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다 뿐이지 예. 언제든지 그 물리력을 불러낼 수 있는 구실인 이 법을 움켜쥐고 그걸 내세우는 신종 권위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권위주의 통치가 민주화 40년을 넘게 맞은 예.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아요. 검사 동일체는 자기 부하들이니까는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민 동일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 건민동일체는 말이 안 된다. 자, 알겠습니다. 자, 주제가 지금 뭐 오늘 주제로 들어가려는 요청이 있는데 그냥 지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권위주의까지 음. 나와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 되는 것만이 목적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더 이상 기대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조차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이라든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있을 동안에는 이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마 타고 오는 소리는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물론 어떤 검찰총장 모드가 아니라 큰 정치인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석 달이면은 좀 바뀌는 시간은 짧습니다만 보이려는 의지는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네. 저는 대통령의 가장 그 이야기는 큰 지금 뭐 온갖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하는데 가장 안 큰 바뀌잖아요. 문제가 네. 뭐냐 하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왜 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런 분인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캐릭터가 이게 왜 사단이 나냐면 예. 자기 사람을 끝까지 너무 챙겨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권 대표든 누구든 간에 이제는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국민이 얘기하면 좀 듣고 예. 국정 전체를 운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권 대표가 그 내부 총질 그 문자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며칠 혼났겠네.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국민들이 또 좌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 박사님 말씀하신 건 지금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가 대학생일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처벌을 결정을 하고 어디 도망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전두환이 생각나는 거죠? 저는 그 네. 윤 대통령의 캐릭터를 전두환까지 가는 거는 조금 파페치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우리 87년도 민주화 항쟁하던 그런 네.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쿠데타도 뭐 얘기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하이기 때문에 이런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신들과 그리고 그 많은 또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본인들의 목숨이 다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빠른 얘기입니다만 개헌 논의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있죠. 예. 본인들이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어떻게 보면 미숙한데요. 미숙하고 잘 모른다고 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계속 혼자 놔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건 말건 우리는 우리 살 길을 혼자는 찾겠다.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겠죠.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옛날에 당태종 얘기 많이 하면서 위직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한테 정말 대통령 뜻이 아니지만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사람은 옆에 없고 대통령에게 뭐 소위 윤핵관 뭐 대표랑 갈등 있는 사람들 나도 있었어 하고 대통령에게 충성 보이고 이런 분들만 옆에 쫙 있으니 물론 예. 그런 사람 쓰는 것도 대통령이 모시겠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걸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참모 탓하는 것도 이제 거의 질리는 지경인데 뭐 대통령 실장이 잘해야 된다, 시민사회 수석이 잘해야 된다, 홍보 수석이 잘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실에 6명의 검사 출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서 쓴소리를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28%의 지지율인데 박 의원님이 그냥 뭐 경험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보시고 있는데 지지율 더 내려갈까요? 이제는 28%면 좀 정신 차리고 반등이 될까요? 뭐 이렇게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몇 퍼센트 더 내리고 오르고 이건 크게 그다지 의미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아, 문제는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취임 100일이에요. 예. 저는 취임 100일 이내에는 뭔가 이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되면 보통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담백한 그런 태도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내세울 치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또 국민들 듣기에 자기 변명 같은 남 탓 네. 같은 그런 얘기로 일관한다면 저는 민심은 더 차가워질 거라고 보고 네. 지금부터 대통령실은 그걸 준비해야 되죠. 빨리. 네. 5년 국정의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앞으로 네, 네.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국회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고 예. 이런 구상을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흐름을 막지 못하는 거죠. 박 의원님 보시기에 대체로 지금 뭐 잘 못한 게 아주 많으니까 지지율이 하락했겠지만 혹시라도 뭐 하나 잘한 거라도 있을까요? 잘한 게 있으면 좀. 없죠.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송 박사님 보시기에 아주 힘들게 찾았어요. 예. 잘한 거. 지금 집무실 그 1층인가에 발달 장애인 그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 전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혀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각이 있다, 소수자를 위한 생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봐서 저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런 행보들을 더 많이 한다면은 이 지지율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는 살짝 해봅니다. 송 박사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잘한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하고 또 널리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출마한 이후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심리적 탄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28%의 지지율 탄핵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까 취임 100일 앞두고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100일 잔치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 왜 하겠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사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기점이 예. 100일 되는 거. 옛날에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100일 정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부족하면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대통령을 100일 만에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저는 지나치다. 무리한 흔들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짠합니다, 솔직히. 예. 자,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기 힘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대행에게 며칠 혼났겠네라고 농담을 던지며 권대행을 감쌌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문자 노출 사태와 관련해 동요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두 차례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사용해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자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두 번째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어 공부할 때 어떤 교재로 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성문종합영어를 했거든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종합 영어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 기억나는 게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영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 우리 생각이. 스픽스는 상시 개편 체제입니다. 네. 토마스님 옐로우 카드, 네, 옐로우 카드 한번 드리고 자,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악재가 같이 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자중질환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좋을 건 없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들이 걱정을 더 해야 되는 콩가루 집안이다. 근데 배현진 의원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의원님 의정생활을 같이 해보셨을 텐데 권성동 어떤 사람입니까? 잘은 모르죠. 뭐 제가 네. 같은 당을 했던 거는 네. 아니어서. 근데 이제 당 안팎에 또 언론의 평판을 들어보면 예, 그분이 일단 사람이 좋고 예, 또 성격이 좋고 시원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그에 반해서 치밀함이 좀 떨어지고 허술하다. 네, 좀 허술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런 예. 평가를 받아서 그게 정확하게 지금 원내대표 된 이후의 리더십에 드러나고 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 이제 검수완박 협상 때 일단 민주당이 많이 무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덜컥 합의를 해가지고 물었어요. 당 안팎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복을 하고. 네. 근데 그걸 번복함으로써 이 명분 싸움에서 많이 밀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그 뭐 공무원 폄하 발언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네. 그걸로 또 사과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문자는 사실 실수인데 예.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회 맨 뒷자리에 당 지도부들이 앉습니다. 중진 예. 의원들이 앉고 그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글쎄 뭐 일종의 관행 같은 거죠. 예. 특히나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의 휴대전화나 어떤 메모지 같은 예. 것은 타겟이에요. 예전에도 뭐 그런 것들이 공개됐던 적이 그러니까요. 많았고 일부러 흘리는 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아주 노련하게 일부러 흘리는 이런 모습들도 예. 있었어요. 일부러 흘렸다는 게 또 티가 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그 약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자꾸 열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받았던 걸 열고서 뭔가를 메모하다가 네. 강기훈과 함쌍기억 그게 딱 이제 걸린 거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엄지척이잖아요. 그날 하루 동안 몇 번 열어봤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람이 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전 대통령들은 뭐 문자나 텔레그램 소통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다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하면 전화를 했지. 예. 좀 특이하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허술을 한 거죠. 사람이 좋고 또 예. 선이 굵고 통이 큰 건 좋은데 그 옛날에는 그런 리더십이 잘 먹혔어요. 우리의 사나이 같은 사람 예, 잘생기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좀 게다가 정교해야죠. 치밀해야죠. 윤핵관들 내에서도 경합이 있는데 아, 누가 진짜 최고 윤핵관이냐 이런 거 예. 둘러싸고. 근데 그런데 이제 허점을 노출한 거고. 지금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에 뾰족한 대안이 없잖아요.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 이제 힘을 갖는 리더십이 되기는 어렵게 생겼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지금 연이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의 엄지척 기운을 타고 더 지속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오래 못 간다. 다음 주 의원총회가 분수령인데 예. 이제 의원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얘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질 거고 예. 대통령이 엊그저께 뭐 만나가지고 진수식에서 며칠 고생했겠다. 그게 나에 대한 재신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아. 윤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이준석이 징계된 거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예. 또 문자 보냈으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아. 쫓아내라 그러고 때문에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도 며칠 고생했다는 게 권성동 체제를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예, 메시지가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생했다. 더 고생하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고생했으니까 좀 마음을 다독여 이게 아니라 고생했으니까 이따가 또 혼나고 더 고생할 거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좀 쉬어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구형으로 치면은 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그 구급공무원 발언 나왔을 때 네. 장제원 의원이 한 칼 놨잖아요. 아, 바로 권성동 의원이 그걸 수용했어요. 아.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의 힘이 실려 있는지, 예. 누구의 의중이 실려 있는지를 알아차린 거죠. 알겠습니다. 송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럼 자 윤핵관 대 내부 힘겨루기에서 이제는 장제원이 앞서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지금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실수를 연발하다 보니까 지금 리더십의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만큼 차올랐다는 거예요. 예. 불만이. 이 체제로서 권 체제로서 우리가 6개월 버틸 수 없다. 아. 심각하다. 아, 바꿔야 된다. 아. 그러면 바꾸는 방법이 뭐냐? 조기 전당대회냐 비대위 체제냐 예. 이런 논의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물밑에서.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 못 갈 거다는 맞는데 비대위로 간다 한들 그럼 내분이 수습될 것인가? 비대위원장 누구 뽑을 거예요? 김종인? 돌아온 장고. 예. 아니면 비대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있겠죠. 그리고 또 뽑게 되면은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 한 번 쓰게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진짜가 나타났다. 신당. 진짜 당대표 공천권 지구 흔드는 그러면 이 조금 바지 사장 당대표 또 누가 만들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국힘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머릿속으로 굴리겠죠. 예. 자, 송 박사님께 하나 더 여쭙니다. 이거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고 몇몇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면 전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봤더니 이게 정말 찐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자냐. 대통령님이라 그러고 굉장히 문장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친구면 임마 좀 수고했다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근데 친구한테 체리 엄지척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데 일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 아니냐 얘기하지만 예. 친구가 대통령이에요. 소장님 친구가 대통령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막 입마 그러겠습니다. 이 새끼야. 진짜요? 예, 예, 저는 힘들 겁니다. 사석에서는 네, 힘들 왜냐하면 겁니다. 이게 공식 석상이 아니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아이고 대통령님 저 종찬입니다 이러겠지만 사석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왜 윤 대통령 마음속에 그게 꼭 권성동 대표에게 신임을 주는 게 아닐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저껜가 어젠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시작됐죠. 네. 거기에 김한길 위원장 이분 또 누구예요?
창당 전문가시죠. 아. 이분이 물론 지금 창당을 바로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예. 새로운 뭔가 이렇게 판을 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또 거기로 좀 쏠려 있지 않나 해서 윤 대통령으로서도 윤핵관들 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권력 다툼 더 이상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봅니다, 저는. 아, 그러면 당이 아작나면 그때는 창당으로 간다? 윤 대통령 자체가 국민의힘에 큰 그런 애착이 있는 분은 아니죠, 사실상. 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 박사님 말씀은 당이 이대로 가도 윤 대통령은 크게 우려가 없을 수도 있다. 왜? 당이 그냥 끝장나면 창당하면 되니까.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네. 일은 아니죠. 그리고 창당의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를테면 뭐 개헌이라든지 음. 그런 어떤 큰 정치 구상하에서 나와야죠. 예. 뭐 김한길 대표는 이제 그런 구상을 할 만한 인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정치권에 한동안 그분도 멀어져 네. 있었고 또 또 창당한 게 또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네, 보수 정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계는 있을 거고요. 예. 뭐 이제 내후년 총선 앞두고 나서 어떤 정치 지형상의 이러저러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예. 조금 뭐 길게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 지금 지지율이 뭐 20몇 %까지 예. 추락하고 있는데 그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보다 이제 이분은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선거 더 치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선거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김한길 위원장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마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전직이 칼잡이였기 때문에 아, 큰 칼 한번 휘두르고 예. 역사의 평가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나 국민의 평가나 뭐 야당의 공세는 네. 다 신경 쓸 아니, 필요도 다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신경도 생각해요. 안 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 예. 법칙 이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건 이제 큰 칼 한번 휘두르는 거죠. 전 정권 사정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누가 피멍드냐? 그 국민의힘이 피멍이 드는 예.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으로 손해날 게 별로 없는 게임이에요. 경찰 수사라는 변수가 하나 있지만 예. 역대의 정치인들 중에서 권력자와 vs 해가지고 성공하지 않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회창 이 총재가 그랬죠. 됐죠. 네. 그다음에 뭐 비근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네요. DJYS도 박정희랑 붙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탄압을 받는 권력자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 비슷한 포지션이 된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제3지대를 창당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있는 정치를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풍찬 노숙을 못해요. 바른미래당 했다가 실패를 했고 비바람을 또 그것까지 감수하지는 않는 그건 정의당이나 하는 거고 예. 이준석은 자기가 당내에 만든 자산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당 밖으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이준석이 발탁했던 나는 국대다 출신의 젊은 대변인단 출신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제일 들을만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꼰대 같은 얘기들이고 예. 이준석이 왜 포기하겠어요? 저 당의 정치. 계속 권력자하고 치고받으면서 저기서 몸집을 키우겠죠. 저 의원님 이 말씀에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곤두박질 치는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말 끝을 모를 당내의 내분, 분란, 권성동인가, 장제원인가, 안철수인가, 이준석인가, 이철규인가, 배현진인가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최종 선택, 동행대 결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성상납건으로 결단을 내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는 점점 더 몸집을 불려가는 모습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인데요. 결자 해지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될지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최종 선택, 동행이냐, 결별이냐, 결별이냐, 동행이냐. 우리 지난주에 정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정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분석에. 진행자 때문에. 네, 발행인 덕분이죠. 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논란이 끝이 아니다. 지난 징계위 7월 7일이었죠, 그죠? 날짜도 7월 7일이네요. 견우와 직녀. 자, 이 이준석 징계가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이제 전 최고위원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툭 하고 악수 패싱에 이어서 이제는 사표를 툭 던졌어요. 자, 송 박사님, 배현진 의원 친윤입니까? 친홍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친홍이었다가 친윤으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하하! 어떻게 보면은 둘이 뭐 턱 치고 지나가고 이런 거 연출한 게 둘이 좀 친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아. 난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아. 이해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윤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친윤이다. 친윤으로 가고자.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의 행보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최고위원 사퇴하면 아마 한두 명이 더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예. 가서 9명 중에 5명이 만약에 사퇴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물꼬를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겠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친홍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윤으로 간 것 같아요. 친윤이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님도 지금 친윤이시기 때문에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같은 것 같긴 한데요. 친홍이 아니라 친윤. 홍마저도 홍도 친윤이기 친윤이다. 때문에 뭐. 친홍이었던 사람은 친윤 가는 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정치가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프트 얼라이언스라는 게 홍 시장이 왜 윤 대통령을 돕겠어요. 본인의 또 값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또 본인의 존재감을 주는 건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 아까 얘기하실 때 뭐 손해볼 거 없다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이게 수사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자가 딱 열리면서 윤 판도라 대통령의 상자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게 없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잘 되겠지. 우리 당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이거는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 너는 없어라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막 기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말을 듣겠어요? 경찰국 신설 이런 문제 있는데 권력의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하다. 마치 이준석 제거에 경찰까지 나섰다. 동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줬다.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몸값 올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예. 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깥으로 돌면서 계속 윤핵관 타격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긍정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차후에 본인의 몸짓이 올리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나. 예. 예. 내부 총질이라고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네. 국힘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예.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중요한 건 대통령이든 이준석 대표든 송 박사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다 안 듣고 있다는 거. 네, 우리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다 안 듣고 있다는 걸 제가 거듭 확인하면서 듣겠죠, 뭐. 네. 듣는다. 들으시겠죠. 듣는다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솔직히 내부 총질한 거 맞아요. 예. 대선 기간 동안 얼마나 속썩였어요. 가출하고 뭐 윤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난다고 하고 속 많이 썩였어요. 지구를 떠난다 그랬습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홍 시장 말처럼 사람이니까 앙금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건 사람으로서의 앙금인 거고 윤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안아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내키든 안 내키든 마음을 활짝 열고 알아야 못마땅하지만 안아야 돼요. 이 정도 예. 분란은 안아야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큰 모습 보일 수 있다. 자, 송 박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당 내부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치닫고 있는데 소맥 해동하고 이준석 대표의 손을 번쩍 들어줬던 것처럼 또 소맥 한잔하고 윤석열 대통령 소맥 좋아하나요? 한잔하고 들어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소맥 한잔하고 이준석 대표를 좀 안아줘라. 자, 박 의원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운명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와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벌건 대낮에 내무반 뭐 총질 이런 취지의 발언. 그래서 지금 더 반발하고 양두구육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드러난 순간 도광양해를 안 하고 은근히 숨어서 자기의 뜻을 은근히 숨긴 채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이거 제거당한다. 이준석은 더 처절하게 제거당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 경찰 수사가 어쨌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의중, 예. 기색 뭐 이런 거를 살필 가능성도 있죠. 법대로 원칙대로만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속단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준석의 행동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적으로 과연 이준석이 정치적 그 제기가 가능한 예. 혹은 불가능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후자의 문제는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근데 윤석열, 이준석 그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 같아요. 전무하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선 과정 중에 예. 몇 차례 가출하고 또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선거 중이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예. 아쉽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어쨌든 포용하고 화해를 비단 주머니 하는데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싶었는데 선거 때니까 또 받은 거네요. 아니 뭐 지지율 1%가 아까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 어쨌든 지위가 달라졌고 격이 달라졌는데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걸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예. 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뭐 도광양에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는 캐릭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길을 갈 텐데 그게 과연 성공할지 시련을 겪더라도 예. 아니면 이대로 이제 정치판을 떠나게 될지 그야 뭐 지켜봐야 알 일인데 네. 지금까지 추이는 이준석이 이렇게 손해는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50% 넘고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탄탄하다면 모르겠어요. 예. 근데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다 저런 문자까지 공개되니까 결국 다 이게 이제 이준석 쫓아내기 작업을 이 꼰대들이 모여가지고 또 할 것이다. 대통령 지시하에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을 가져요. 지금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 어떻게 추정입니다. 분석이니까 그래도 지금 권성동, 장제원 또 윤핵관 그러면 윤한홍, 정진석 지금 또 앙천대소 하늘을 바라보면 하하하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이철규 의원 다 윤핵관도 지금 배현진 윤핵관 심지어는 홍준표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을 확실하게 제거하자 이렇게 더 덤벼들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당장 이철규 의원이 내놓고 지구를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야지. 떠나라. 왜 혹세무민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윤핵관들의 의중이 읽히는 거죠 거기서. 예. 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얘기 안 하고 있어도 예. 정진석 부의장도 어쨌든 당내에서 이준석 축출하는 그 선봉에 섰던 분 아니겠습니까? 소위부답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국민의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지지하고 또 이준석 때문에 당으로 들어왔던 그 2030들은 당을 다 떠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저 당은 돌아가는 거죠. 네네.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니까 뭐 궁극적으로 최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을 텐데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의 이 내홍 또 파행 그로 인한 어떤 이 지지율 하락, 국정 동력의 상실 이거를 당이 주도해서 뭔가 만회하거나 반전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통치 본능을 잃었다 저 당이. 한 가지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28% 대통령 긍정 지지율로 추락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 관련 이 건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라고는 제가 말씀은 질문입니다만. 못 드리겠지만 결정적인 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지금 한가하게 저러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 공개된 거 보도를 본 첫 느낌이 진짜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자, 송 박사님, 우리가 왜 그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 윤핵관 거의 결별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왜 사귀던 연인들도 처음 만나서 사귈 때보다도 헤어질 때 잘해라. 참 쉽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이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떤 이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별한다면 아름다운 이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생물 얘기하셨잖아요. 선거 때는 왜 껴안았어요? 아, 필요하니까 껴안았죠. 예.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절실할까요? 아니면 국힘에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데 이 대표가 더 필요할까요? 밉든 곱든 이 예.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음. 대표가 공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분명히 상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쨌든 선거 승리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쫓아내나라는 모양으로 비춰진다 그러면은 민심이 더 떠난단 말이에요. 이 대표가 잘했든 못했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를 안을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옛날에 조조가 있었잖아요. 조조. 아시죠? 삼국지. 예, 진림이라는 사람이 조조를 그렇게 욕을 했어요. 아. 정말 경문으로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는데 예. 조조가 어떻게 했냐? 음. 야, 이놈 참 글솜씨가 좋네. 아. 그래갖고 관직을 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윤 대통령이 좀 뭐 스타일이 통이 크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총결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이 해보자. 손 내밀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윤핵관들 못합니다. 그런 일.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소매개동이 합니다.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면 좋겠다. 네, 송 박사님 되죠. 오늘 참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계속 음, 기대감을 하는데 저는 자, 이번 사태를 예, 통해서 예. 결정적으로 잃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도 오래 안 했고 경험도 없고 또 뭔가 이게 좀 치밀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고 예. 그렇지만 뭐 술도 좋아하고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뭔가 통이 크고 예. 넓을 것 같잖아요. 어퍼컷. 그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아. 결국 저 30몇 살 먹은 당대표 하나 쫓아내려고 예. 뒤에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렸구나 대통령이. 그리고 알턴이 빠지니까 시원한다는 듯한 이제 네. 그런 심리를 갖고 있구나. 요걸 보여줬어요. 통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윤석열 체리 대통령이 엄지척이면 좀 통이 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네. 자기가 이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충성맹세 했잖아요. 위에 보면 예.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뭐 당정이 하나로. 아. 그러니까 이 당정 동일체 충성맹세를 밝히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지척. 근데 이준석처럼 대들면은 가차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저분 나름의 권력의 감수성을 키운 건 검찰입니다. 예. 검찰은 그런 조직이에요.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한 발. 별로 생리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가능성이 그래서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 60 네. 넘은 사람이. 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참담하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지만, 우리 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끝으로! 그래도 참 상황은 안 좋고, 어렵고,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지만, 어른은 키가 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분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이 이 위기의 상황, 국민들을 위해서 송 박사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윤 대통령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바뀔 거라고 마지막까지 기대합니다. 아.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믿고 내 본심을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자기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예. 있는데 그게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 없다. 외딴성에 지는 해를 보면 혼자 있는 형국이다.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걸 빨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뀌어야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 대통령, 윤핵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력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네.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치자가 확고한 철학과 신념과 예. 어떤 비전에 기반해서 권력을 관리해 나가는 유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기능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전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 정권은. 그럼 기능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능적 관리를 하려면 당정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100일 전후로 즈음해서 대통령이 그나마 좀 허심탄회한 메시지를 국민과 소통하고 또 본인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지겠다는 어떤 이 시그널로 네네. 당정청 전면 개편에 나서야 되고 네.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 정무적 역량을 가지고 권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어공 아니면은 검찰이에요. 저런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내부에서 크고 작은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무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고요. 장관들을 바꾸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지요. 그렇죠. 청문회까지 또 해가지고 뭐 되니까. 어렵게 장관 해놨는데 예. 그래서 뭐 정은 기대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와의 소통의 방식은 바꿔야 돼요. 저는 네. 이번에 대정부 질의 보면서 가장 실망이 컸던 게 야당의 준비도 너무 안 됐고 네. 야당도 헛발질을 많이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태도예요. 아, 한동훈 시종일관이 조롱하고 예. 이게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무슨 80년대에서 온 같은 오신 분 같은 그런 예. 태도를 보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다. 아니 그 정권에서 총리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도의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도 이재용 신동빈은 건의하고 그다음에 김경수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 저 일국의 총리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원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를 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음.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정권이 어떻게 보이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재정부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네. 봅니다. 자, 두 분 모두 태도를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또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늦었을 때라도 가장 빨리 알아차릴 때가 최선의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빨리 국민을 위해서, 바로 그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윤핵관도 분골쇄신 변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